헌법재판소가 5대3 교책 상태에 빠지며 선고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는 설도 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이 설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러니까 5대3으로 나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한 평결을 마친 상태입니다. JTBC 취재 결과 평결에서 재판관들의 인용과 기각 의견이 5대3으로 나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용을 위해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탄핵 심판은 인용과 기각이 5대3으로 의견이 나뉘면 임명되지 않은 한 명의 재판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헌재는 이런 상황에서는 선고를 할 수 없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선고 일정을 공지한 건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린 재판관들은 이제는 결정문 작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평일을 열어 결정문을 다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전 10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평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재판관들은 변론을 진행하는 원고까지도 서로 의견을 모아 작성했습니다. 이 대본에 대해서 8분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결정문은 표현 하나로도 큰 후폭풍이 일 수 있는 만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선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정문 수정과 확정을 위한 평의는 선고 당일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탄핵 심판정에서 직접 낭독할 선고문도 동시에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정문의 요약본인 선고문은 선고 취지와 주문으로 구성됩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영상은 전 국민에 생중계됩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결정문은 89쪽이었고 선고문 낭독 시간은 21분 39초였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이미 결론이 꽤 일찍 났다라는 거예요. 평결이 났다면서요. 이미. 평결은 월요일 날 오전 정도에 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전에도 거의 쟁점들은 정리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평의 과정에서 예. 서로 이제 싸울 것도 없고 설득할 것도 없는데 근데 이제 날짜가 계속 이렇게 늘어진 거군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제 쟁점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 증거 채택에 대한 쟁점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선고일을 잡는 거는요.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맞지만은 이견이 있으면 못하는 게 관례예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라도 난 이거 인정 안 되는데 나는 이거 더 봐야 되겠는데라고 하면 안 됐는데 이거는 전원일치로 4월 4일로 합시다라고 이제 의견 일치를 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부터 구체적으로 재판관 A, B, C 해가지고 A는 지금 어떻게 한다더라, B는 어떻게 한다더라, C는 뭐 어떻다.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볼 거 아니에요, 재판관들도. 예. 그럼 그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고 참 어제 헌재가 그래도 보안은 철저하게 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 김준일 대표님하고 10시까지 다른 방송에서 헌재 빨리 결정 안 한다고 진짜 뭐냐고 지금 18일 이후에 안 하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막 최고위원회의나 뭐 다른 원내대표단 회의를 하면서 이거 빨리 해야 된다, 왜 안 하냐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밀은 철저하게 지켜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평이 이제 쭉 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건 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쭉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평결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나는 이 안에 대해서는 이거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평결인 거죠. 그렇죠. 맞나요? 네,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인용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는 게 평결이죠. 셋 중에 하나로. 네. 예. 그럼 이제 8명 모두가 자기 의견을 밝혔다는 거고 확실하게 결론은 어떻게 우리가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날 돼야 하는 거죠, 4월 4일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여태까지 가장 이제 선고기일이 계속해서 늦어지는 이유로 우리가 네. 생각을 했던 게 5대3 설이었던 거잖아요. 5대3 얘기가 많았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뭐 3명의 재판관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던 거고, 근데 적어도 이 5대3이 깨졌기 때문에 선고일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5대3이 네. 깨졌기에 네. 선고일을 잡을 수 네, 있었다. 5대3 진짜 실제로 5대3이었는지 아닌지는 뭐 저희가 알수 나중에 없지만. 가서야 알 수가 있겠지만 5대3인 상황이면 일단은 이거는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6명이라는 숫자를 맞춰야 되는데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뭔가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부담스럽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일을 못 잡다가 결국 이 5대3의 숫자가 깨졌기 때문에
기일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6대2 혹은 네, 네, 뭐 네. 7대1, 8대0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아, 뭐 정말 만에 하나 뭐 4대4까지가 돼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는 거고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기일 잡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솔직히 좀 낮아 보이고 네. 그래서 뭐 우리 김준일 평론가님은 8대0 전원 일치를 좀 예상하신 것 같고요. 예. 네, 그러니까 5대3이 만약에 그 스코어란 만약에 이제 가정인데 그렇게 되면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 때 5대3으로 만약에 기각 이렇게 결론이 나면 한 명을 더 임명을 해야 되는 이 현재 마은혁 재판관 이 상황에서 한 명이 임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낸 결론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명이 더 들어왔을 땐 다른 결론이 이루어진다면 이건 너무나 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라 그러니까 예. 이제 적어도 한 명이 더 들어오건 안 들어오건 상관이 없는 숫자 그래서 6대2 내지는 뭐 7대1 혹은 8대0 아니면 정말 희박한 가능성일 수 있지만 4대4 정도로 됐으니까 5대3에서 균형이 깨졌으니까 4월 4일에 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온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평결 끝났다라는 보도가 네. 사실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언제 평결 끝났습니다. 오늘도 평의 중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3월 9일에 선고합니다라고 지정이 됐고 뒤늦게 취재를 해봤을 때 그 당시 이제 기사가 이제 후일담처럼 나온 게 예. 3월 9일 당일 선고 당일날 아침에 평결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극비로 하고 사실은 평결이라는 게 되게 선고 당일날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우리 평결까지 했어요라고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부인하고 있지 않잖아요. 네. 네. 저는 다른 거보다도 그러니까 평결을 지금 신혜원 기자님이 얘기했지만 평결을 완료했다라는 거를 부인을 안 하고 한 군데가 쓰는데 YTN이 처음에 단독 보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평결이 완료됐다라는 거를 이거는 보도를 했다라는 거는 그냥 받아 쓴 게 아니라 헌재 관계자가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는 이미 마음 정했으니까 우리 헌법재판관 좀 압박 좀 하지 마. 지금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하면은 또 누가 누구한테 지금 누가 아는 지금 사람 통해서 마음을 바꿨네. 누가 또 혼란을 일으키네. 5대3으로 지금 아직도 교착 상태의 가능성도 있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올 텐데 네. 이제 마음을 정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마라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그럴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인용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를 좀 유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됐든 이거를 서로 합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4대4로 기각 이제 각하 의견이 포함됐더라고 4대4 기각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매우 낮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쟁점들이 있지만은 그게 다 그 많은 재판관들이 절반 이상이 이거를 기각이나 각하를 던질 정도의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뭐 많은 법조계에서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중론입니다.